자, 오늘 주제는 사실 자영업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영상들이 반응이 조금 그나마 좋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게를 얻기 위해서 사실 많은 곳들을 정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이러한 여러 군데를 가보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사실 잘 안 되는 가게들을 분석하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유동인구가 없는 곳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요새 젊은 갬성 안 먹힙니다. 사실 요새 간판 없이 장사하는 가게들도 많고 인테리어 잘 해놓고 성공하는 가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하는 가게 정말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게가 그렇게 될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지지 마세요. 자, 유동인구 많은 곳과 없는 곳을 어떻게 구별하냐? 최소 2주 정도는 그 상권에 대한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그 가게 주변에 가셔서 지나다닌 사람이 몇 명은 다니는지, 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는지 등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몇 억이나 되는 돈, 물론 적게 하면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큰 돈을 투자하는데 왜 고작 2주만 보냐, 2주 정도만 보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내 눈에 좋은 가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좋습니다. 그 이상 보게 되면 사실 가게를 뺏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주 정도 가게의 흐름을 보신 다음에 괜찮은 자리다 라고 판단이 드시면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게가 잘 안 보이는 곳은 피해라입니다. 가게가 잘 안 보인다는 건 뭘 말하냐면, 사실 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게와 이 가게, 또는 이면도로에 있는 가게들은 임대료라든가 권리금이 천차만별이에요. 자, 사실 상권만 보고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 몇 미터 가지고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앞가게에서 간판을 크게 걸어서 내 가게를 다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내 가게에 간판을 달지 못해서 2, 3층 지하 같은 데서 간판을 크게 달아서 정작 1층임에도 간판을 제대로 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간판을 좀 크게 잘 보이게 달 수 있는 곳, 그리고 가게가 잘 보이는 곳으로 꼭 얻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권리금이 높은 데는 반드시 피하세요. 자, 권리금이 높다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가게의 몫이 정말 좋다. 두 번째, 임대료가 그 몫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편이다. 자, 근데 이곳에서 임대료는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오히려 권리금을 많이 주게 되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약점을 잡혀서 임대료가 확확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권리금을 많이 주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권리금은 내가 나갈 때 다른 세입자로부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그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장사가 계속 잘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실제로 장사가 안 되면 많은 분들이 가게를 내놓게 되고, 가게를 내놓을 때까지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버거워져요. 근데 임대료가 사실 요새같이 비싼 이 상황에서는 그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버티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권리금과 적당한 몫에 있는 자리를 잘 확보하셔서 어떻게 보면 가게를 잘 꾸리다가 일정한 시점이 됐을 때 적당한 권리금, 프리미엄을 받고 가게를 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벌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바로 건물주가 상도덕도 없는 새끼일 때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건물주가 상도덕도 없는 새끼들은 임대료만 높게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1층에 편의점 여러 개 있는 건물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건물주가 진짜 상도덕도 없는 새끼들입니다. 장사 잘 된다고 하면 분명히 주변에서 다른 이상한 부동산 업자들이 주변에 똑같은 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상도덕 있는 건물주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내줍니다. 자, 이렇게 상도덕도 없는 건물주들이 운영하는 건물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옆에, 내 가게 바로 옆자리에 내 가게랑 똑같은 업종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물들은 피하세요. 물론 병원 같은 건 빼고요. 자, 마지막으로
상가던 건물이던 관리비가 높은 곳은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배보다 배꼽이 비싼 관리비,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쓰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과되는 관리비가 상당합니다. 자, 실제로 서울 시내에서 중구에 위치한 일반 상가들 같은 경우에 1층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요, 그런 데는 임대료가 300만원, 400만원 선이지만 관리비가 실제로 100만원까지 나오는 건물들도 많아요. 상가들도요. 어쨌든 임대료든 관리비든 고정적인 지출이고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료만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관리비의 구체적인 액수도 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사를 하셨고 저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하는 친구들을 사실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한 친구들 중에서도 망하지 않는 친구,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망하지 않기만 해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저도 취미생활이긴 하지만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시작하고 있고 유튜브 쪽은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약간의 관심과 약간의 사랑만 보여주신다면 채널이 쑥쑥 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같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